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바로 전치사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치사를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따라 나오는 전치사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문장을 밑에다 제목으로 함께 붙여보았습니다. 두 개 다 의미는 이게 내가 들었던 거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That's what I heard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는 That's what I heard about 해서 about이 하나가 더 달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기를 어떤 때는 이 뒤에 전치사 같은 게 없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전치사가 또 하나가 꼭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의를 조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치사가 동사가 함께 다니는 그런 수거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거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여러 가지 수거들은 무엇을 듣다가 있는데, 듣다가 이제 뭐 hear도 있지만 그것 말고 어떤 뉴스라던가 노래라던가 어떤 이야기 같은 걸 집중해서 들을 때 listen을 쓴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listen은 항상 to를 함께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listen to 하면 무엇을 듣다가 되죠. 그리고 무엇을 보다 할 때 뭐 see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look을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look이 이제 그 자체로는 어떻게 보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이다가 아니라 무엇을 보다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look 뒤에 at을 써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look at을 쓰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찾다. 어디에 내가 물건을 뒀는데 어디에 물건을 뒀는지 잘 모를 때 막 여기저기 막 찾아보잖아요. 그런 동작을 look for라고 look의 for를 단 형식으로 말을 해주곤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다를 얘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다는 talk가 되겠지만 그 뒤에 무엇에 대해까지 넣어서 talk about을 붙여서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장을 기본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면 그는 그 노래를 듣는 중이야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영작할 거 그는이 있고요. 듣는 중이야니까 진행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he is listening까지 쓰고 그냥 listening만 쓰면 안 된다 그랬고요. 제가 to가 항상 따라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to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the music을 뒤에 곁들여주면 완성된 문장은 이렇게 될 거예요. He is listening to the music 이 되겠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그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할 거고 아까의 look at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진행형이네요. 그래서 he is looking 그리고 보다 할 때는 at이 항상 따라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at the picture 라고 하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he is looking at the picture 하면 그는 그 그림을 보는 중이야가 완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녀는 내 핸드폰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she is 하고 또 진행형을 쓸 겁니다. looking for 하고 my cell phone 해서 써주면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She is looking for my cell phone. 그녀는 내 핸드폰을 찾는 중이에요 가 되었고요. 마지막, 그녀는 새로운 친구에 대해 얘기하는 중이야 라고 얘기할 때 똑같이 만들어 보면 she is 누구에 대해 말하는 중이하니까 talk의 ing를 달아서 talking about 하고 새로운 친구죠. 그러니까 a new friend 해도 되고 만약에 그녀의 새로운 친구라고 하고 싶으면 어를 사사삭 지우고 이 자리에 her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She is talking about her new friend. 그녀는 새로운 친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문장을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의문문으로 사삭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그 노래를 듣는 중이야를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앞에 있는 he is를 순서를 바꾸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is he listening to the song이 됐었고 그는 그 그림을 보는 중이니 하고 싶다면 아까 he is looking에 he is를 돌려서 is he looking 하면 is he looking at the picture? 그는 그 그림을 보는 중이니 이렇게 됐었겠죠. 자, 그녀는 핸드폰을 찾는 중이야 할 때 she is looking for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she is만 싹 돌리면 is she looking for my cell phone? 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녀는 새로운 친구에 대해 말하는 중이야 할 때도 she is talking about 이었는데 she is를 순서를 바꾸면 is she talking about her new friends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의문문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만든 의문문의 일부분을 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그 노래를 듣는 중이야 에서 이 노래를 모른다고 치고 이렇게 가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문장은 그는 뭘 듣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is he listening to the song에 이 송을 우리가 지금 이제 없앨 겁니다. 그쵸? what으로 여기를 대체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는 그 그림을 보는 중이야에서 그림을 없애고 그림의 자리에 what을 붙여서 뭘이라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뭘 보는 중이냐고 물어볼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픽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싹 가리면 이렇게 what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나와두면 의문문의 형태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의문문에서 혹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의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를 어디다 두라고 했냐면 맨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what만 맨 앞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고 읽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what is he listening to? 그는 뭘 듣는 중이니?가 완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what을 제일 처음에 해서 읽어보면 what is he looking at? 하면 그는 뭘 보는 중이야?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What is he listening to? 그는 뭘 듣는 중이야? 마찬가지로 What is he looking at? 하면 그는 뭘 보는 중이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listen 뒤에 원래 달려있던 to가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도 그대로 쓰이는 것 뿐입니다. 의문문으로 바뀌었다고 이 to가 어디에 달아나 버리는 게 아닌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해보면 그녀는 내 핸드폰을 찾는 중이야에서 내 핸드폰을 가려서 뭘 찾는 중이야 라고 만들면 어떻게 될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문장인 Is she looking for my cell phone? 에서 이 셀폰 자리를 what으로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뭘 찾는 중이냐고 말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녀는 새로운 친구에 대해 말하는 중이니? 라고 물어볼 때 이 새로운 친구를 what으로 가리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말하는 중이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new friend에 what이 달려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what만 맨 앞으로 꺼내서 읽어보면 완벽한 의문문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녀는 뭘 찾는 중이야?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What is she looking for? What is she looking for? 가 되겠죠. 그녀는 뭐에 대해 말하는 중이야?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What is she talking about? What is she talking about? 시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없던 전치사가 벼랑간 의문문으로 만드는 순간 벼랑간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평서문으로 만들었을 때도 이 전치사는 동사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의문문으로 만든다고 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모양이 꼭 달려나오는 것처럼 전치사가 달려나오는 것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해서 누구라는 의문사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평서문으로 우선 생각을 해 두고서 너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야 라는 식으로 문장을 먼저 구성을 하면 문장이 이렇게 될 겁니다. You are talking이 이야기하는 건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다 할 때 그에게는 to를 쓰게 되어 있어요. to 또는 with를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to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가 이 뒤에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who를 이따가 두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의문문으로 얘기를 하려면 you하고 are가 순서가 뒤집혀야 되겠죠. 뒤집힌 채로 말을 해보면 Are you talking to? 너는 말하는 중이니? 라고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중이야? 그러면 이 who를 맨 앞으로 끌고 가서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Who are you talking to? Who are you talking to? 너는 누구에게 말하는 중이니? 라고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의문문으로 바꿨다 해서 to가 갑자기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평서문일 때도 이미 to는 달려 있었고요. 그걸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 그대로 따라 나오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살짝의 변화를 줘서 계속 누구로 시작하는 의문문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설명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talking to를 설명하다로 바꿔주기만 하면 될 겁니다. 설명하다는 영어로 explain입니다만 자, 누구에게 설명을 하다 할 때는 요 뒤에 마찬가지로 to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설명하다 할 때 explain to 해주시고 뒤에 사람을 넣어주게 될 텐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포맷에다가 동사만 바꿔서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Who are you explaining to? Who are you explaining to? 너는 누구에게 설명을 하는 중이니? 라는 문장이 완성되겠죠. 마찬가지로 너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이번에 사과하다는 apologize 해서 apologize가 됩니다. 이게 사과하다인데 누구에게 사과를 하다 할 때는 에게의 to를 쓰고 사과하는 대상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만 누구한테 사과하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므로 여기에 이제 who가 달리게 될 거고요. 의문문으로 물어봤으니까 이 who는 맨 앞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의 포맷에 그대로 대입해서 얘기를 해보면 Who are you apologizing to? Who are you apologizing to? 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중인 거야 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미소 짓는 거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평서문이라고 치고 너는 미소를 짓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you are 미소 짓다는 smile인데 미소 짓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smiling이 되겠죠. smiling을 썼고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다 할 때 그 사람을 쓰기 전에 at을 하나 써주고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미소를 짓거나 누구를 향해서 윙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at을 쓰고 사람을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이 부분을 who로 바꾸도록 할 거고요. 미소 짓는 거야 라고 물어볼 거니까 you하고 I의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you are smiling at 누구에서 are you smiling at이 되고 맨 뒤에 달렸던 who가 앞으로 나오면서 who are you smiling at? Who are you smiling at? 넌 누구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야? 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에 뭘 겨냥하고 있는 거야? 라고 겨냥하다라는 의미로 동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조준하거나 겨냥하는 것을 aim으로 쓰는데 자, aim은 무엇을 겨냥하다 해서 겨냥하는 목적물 앞에 마찬가지로 at을 두고 겨냥하는 대상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까의 문장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번엔 뭘 겨냥하는 거야에서 의문사가 무엇을 이므로 맨 앞에는 what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내려주시고 다만 동사만 aiming at을 써주면 문장은 이렇게 될 겁니다.
What are you aiming at? What are you aiming at? 너는 뭘 겨냥하고 있는 거니? 이때 이 겨냥하다라는 것은 정말 활주이나 뭐 총구를 겨냥하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목표로 하는 것을 겨냥하거나 타겟으로 하는 것, 그런 것도 aim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굴 염려하는 중인 거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다라는 건 영어로 care를 쓰고 뒤에 about을 써주면 누구에 대해서 염려를 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굴 염려하는 중이야에서 who로 먼저 시작을 하고 뒷문장은 뭐뭐 하는 중이야 라고 그대로 얘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Who are you caring about? Who are you caring about? 너는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중인 거니? 라고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과거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문장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처음에 한 문장은 어떤 장난감을 샀니? 라고 물어보도록 할 건데요. 사다 하면 여러분이 보통 이제 buy를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은 buy 말고 다른 동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y를 쓸 건데 이 pay를 쓸 때는 이 뒤에 for를 쓰고 물건을 써주면 이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다 해서 물건을 사다라는 의미를 buy 말고도 pay를 써서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우리가 어떤 장난감이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어떤 장난감인지 몰라서 이 문장을 물어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장난감은 영어로 어떤의 which, 그 다음에 장난감의 toy가 되겠고요. 샀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두 동사를 이용해서 did you를 사용했었습니다. 이거는 의문문 만드는 걸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which toy라는 이 의문사가 들어간 말을 맨 앞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서 그대로 말을 해보면 Which toy did you pay for? Which toy did you pay for?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핀을 겨냥했니? 예를 들어 볼링을 치러 갔다고 했을 때 볼링 핀을 이제 겨냥을 하잖아요. 핀이 몇 개 이제 안 세워져 있을 때. 그러면 겨냥하다 아까 영어로 aim을 쓴다 그랬으니까 aim at을 쓰면 되고 어떤 핀인지를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래서 which 핀이 되겠죠. 그러면 물어볼 때 겨냥했니? 라고 과거로 물어보는 것이므로 did you가 앞에 붙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의문사는 항상 맨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Which pin did you aim at? Which pin did you aim at? 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진행형이 아니고 과거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잠시 후에는 이제 제가 완료형도 막 섞어서 쓰도록 할 텐데 여러 가지 시제를 다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 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는 이게 전치사가 있기도 하고 또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가 있어도 되고 또 없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것보다 더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사례들을 한 4개 정도만 꼽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wait가 그냥 나오는 것도 있고 wait for가 나오기도 하고 read가 그냥 나오기도 하고 read about까지 나오기도 하고 no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about이 달려있기도 하고 here도 마찬가지로 그냥 쓰기도 하고 about이 달려있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어들로 이제 예문을 이렇게 만들 때는 의문문을 만들거나 할 때는 달려도 괜찮고 또는 생략해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2개 다 많이 쓴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뭘 기다리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What are you waiting? 이 될 수도 있고 What are you waiting for?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2가지 다 많이 쓰는 버전들입니다. 의문문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언제냐면
관계대명사로 뭔가 묶여있는 문장들에서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가지고 몇 개 영작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계속 말해왔던 그 소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영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전체 문장의 주어와 동사 파트를 정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를 잘 모를 것 같으면 맨 뒤에 있는 걸 먼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년이야가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무엇은, 무엇가에 해당하는 게 소년인지를 찾아주면 되는 건데 맨 앞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소년이야 라고 이렇게 주어 파트에 있는 애와 그 다음에 맨 뒤에 이제 동사 수로 파트에 있는 서술어 파트에 있는 애를 골라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소년이야를 먼저 영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this person 이 사람이 하고 그대로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에 is the boy 바로 그 소년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냐면 내가 계속 말해왔던 과거에서도 말해왔고 지금도 계속 얘기해오던 그런 소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하나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뒤에 이제 주어와 동사를 나란히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누가? 바로 내가. 그리고 말하던 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하고 있어요.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제가 걸쳐있는 시제를 써줄 건데 지금도 요새도 계속 말하는 중이라고 한다면 완료이면서 진행이 되는 걸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ve been talking 하고 자, 누구에 대해서 말해왔는지 할 때 talk만 쓰면 안 되고 뒤에 about도 썼잖아요. 그래서 about까지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boy 뒤에는 이제 who를 써도 되고 아니면 that을 써도 되겠지만 제가 관계대명사 편에서 바로 뒤에 주어도 나오고 동사도 완벽하게 나오는 거라면 얘를 생략해줘도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성작은 This is the boy I've been talking about. This is the boy I've been talking about. 이 완성됐습니다. 내가 이 문장을 잘 만들었는지 아니면 잘 만들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talking about 뒤에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소년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 소년을 바로 뒤에 딱 한번 가져와서 자연스러운지 연결을 한번 보도록 해요. 그러면 talk about the boy 하고 완벽하게 연결이 쫙 되고 있죠. 그러면 about을 잘 끼워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계속 듣던 노래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노래입니다가 이제 수러 파트가 서술하는 파트가 되겠고 그것에 대한 주어 파트는 이것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노래입니다를 먼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this is 그 노래 the song 해놓고 내가 계속 듣던 노래를 이제 뒤에서 앞으로 꾸밀 수 있게끔 문장을 연결해 줄 텐데 이 사이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내가 계속 듣던이 남아 있습니다. 주어는 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던 것이므로 또 진행형이면서 완료형을 써주면 I've been 아까 무엇을 듣다 할 때 listening이 있었잖아요. listening을 써줍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냈어요. 그런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자, listening을 뭘 듣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노래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맨 뒤로 끌어와서 한번 봅니다. 뭐가 누락된 게 있는지. 그러면 I've been listening the song. 자, listening은 항상 to랑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to가 누락이 됐구나 해서 to를 딱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성작은 This is the song I've been listening to. This is the song I've been listening to가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는 내가 말해왔던 제안을 거절했어 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거절했어 라는 파트가 서술어 파트가 될 거고 누가 거절했는지 주어를 찾아보면 그가 주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문장을 영작을 해주면 he 하고 거절했다를 쓸 건데 거절했다가 뭐 refuse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거 turn down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urn down을 쓸 건데 거절을 이미 했으니까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He turned down 한 다음에 내 제안, 그 제안이네요. 그래서 the suggestion, 제안은 suggestion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어떤 suggestion인지 봤더니 내가 늘 말해왔던 suggestion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겠고요. 내가 말하다, 그래서 I, 그리고 내가 쭉 말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 과거보다 더 전부터 이 시기까지 쭉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쓰면 됐었냐면은 과거 완료. 이 턴다운 한 시점보다 더 전부터 그랬다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I had, 그 다음에 계속 말해왔다고 진행형을 써보면 I had been, 그리고 말해오는 거 talking인데 여기까지만 써뒀을 때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talking. 자, 그러면 뭘 토킹하는 거냐면 suggestion을 토킹하는 건데 그럼 여기 딱 연결해서 말을 해보면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had been talking suggestion.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about이 필요하니까 about이 누락된 걸 알고 쏙 채워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성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 turned down the suggestion I'd been talking about. He turned down the suggestion I'd been talking about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치사까지 따라와야 되나? 아니면 전치사 생략해도 되나? 라고 약간 애매모호할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이런 문장을 영작할 때 내가 잘 영작했는지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